안녕하세요, 체크파이낸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좀 기준으로 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들 검색하시는 게 이제 네이버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제가 어떤 차종을 검색을 했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차가 BMW X7이에요. 저 모델명 말고 그냥 X7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파워링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차량 정보가 나오고, 그 밑에 블로그들이죠, 블로그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네이버에 돈을 내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이 광고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견적 신청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확인하기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업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업체는 자동차 영업사원도 아니고 금융회사도 아닙니다. 이 업체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은 실제로 브랜드로부터 판매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도 아니고, 금융에 대한 판매 권한은 제가 볼 때는 받은 회사인 것 같아요. 견적 문의를 눌러봤을 때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는 걸 보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금융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견적 문의하면은 현금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이분도 자동차 쪽 출신이신 것 같네요. 영업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조건이 있네요. 할인도 들어가 있고, 이분은 차량을 판매하는 분이네요. 이런 분들의 구조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영업사원을 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BMW를 출고하고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 소비자가 차량 구매를 원할 때, 예를 들어 BMW다, BMW에 이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업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영업사원한테 여기 아까 보시는 할인 조건 같은 거를 미리 받은 걸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금융은 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이 차를 판매한다는 의미는, 자, 이런 분들은 이런 구조예요. 영업사원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걸쳐놓고, 이분이 소비자를 모객을 해서, 자, 어떤 고객이 BMW 어떤 차종을 사고 싶다, 그 영업사원한테 연락을 해서, 자, 할인 얼마까지 해줄 거냐, 또는 네가 해주기로 한 할인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차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 유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소비자는 직접 그 영업사원하고 딜을 해서 차를 사도 되는 걸 굳이 중간에 이분을 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 무료 봉사를 할까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절대 무료 봉사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무료로 이분이 그 자동차 영업사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무료로 그분한테 계속 차를 연결해 준다? 상식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마진이 있을 겁니다. 영업사원이 이분한테 주는 어떤 마진이 있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브랜드의 코리아 또는 이 브랜드의 딜러사하고 직접적으로 제휴를 한 분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시장을 굉장히 흐려놓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사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영업사원들은 차를 많이 팔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무료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남는 마진, 또는 안 남더라도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겠죠. 그 수익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사원하고 컨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진, 수수료까지도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이분들이 더 부드러울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DB가 넘어오는 건들은 다 할인이 굉장히 빡빡하고 영업사원 입장에서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는 영업사원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DB가 넘어오면 그냥 대수 한 대 채운다 정도의 의미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이런 분들 통하지 말고 직접 전시장에 가서 영업사원을 만나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데들도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데 통해서 오는 것만큼 나한테 할인을 잘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영업사원들이 다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고객을 상담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중간에 있는 분들을 통하지 않고. 자,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분은 현금 구매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할부나 리스나 렌트. 무슨 말이냐면 금융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캐피탈 에이전시들입니다. A캐피탈, C캐피탈, 렌트료가 저렴한 곳, 총 비용이 저렴한 곳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 앞부분의 영상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금융 에이전시들입니다. 블로그도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X7에 대한 이런 사진과 설명들이 잘 나와 있고, 결국 여기 나오죠.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도 온라인 에이전시입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 분이 이 블로그를 보고 이분한테 전화를 하던 저 BMW 어떤 차 하고 싶은데 견적받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겠죠. 그 문의를 받아서 이제 고객을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BMW X7을 검색했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온라인 에이전시들이 운영하는 캐피탈 소개글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자동차 프로모션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도 리스회사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좀 함정에 빠지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런 캐피탈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오토리스, 뭐 무슨 캐피탈, 뭐 무슨 파이낸스, 뭐 이런 이름들 대부분 이런 온라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차량 재고 상황과 견적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죠.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블로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차를 살려면 여기로 연락해라.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나쁘다 좋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업체들이 뭐를 하냐? 캐피탈들한테 에이전시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에이전시 코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하나캐피탈이다. 하나캐피탈에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를 하고요. 이런 거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한테 이분들은 차량 재고까지도 핸들링을 합니다. 요새 차량 재고를 핸들링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 중에 할인을 제일 많이 해주는 누군가를 잡아놓고요. 예를 들어 블로그나 뭐 이런 파워링크를 통해서 제가 문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재고를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분들이 뭐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재고가 있다라고 연락을 하고, 제가 금융을 쓰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로 금융을 연결을 합니다. 물론 뭐 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실 거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다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돈이 나오는 구멍은 차를 판매함으로써 그 연결되어 있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수수료, 영업사원을 통해서 수수료를 조금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 이분들은 또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냐? 결국은 금융이죠. 이분들이 이런 캐피탈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 장기 렌트나 리스나 뭐 할부를 이용한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견적 안에 리베이트를 집어넣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럼 그 리베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리스는 0에서부터 요새는 뭐 어떤 캐피탈 보니까 15%까지 리베이트를 넣을 수가 있던데, 제가 예를 들어 이 X7을 누군가한테 통해서 이제 문의를 했다. 근데 제가 좀 아는 척을 해요. 예를 들어 금융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분들은 리베이트를 굉장히 적게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 리베이트를 좀 많이 넣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한테 견적 문의를 할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차를 구입했을 때 그냥 전시장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 약간의 편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뭐가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를 통해서 저는 구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이분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이 차를 살 의지만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전시장에서 영업사원을 만나서 차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분들보다 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견적을 내줬을 때 그 견적 안에 리베이트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견적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저렴한지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세 군데 중에 제일 싼 데는 하나 있겠죠. 그럼 거기에 그 제일 싼 견적이 그러면 리베이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 셋 중에 제일 싼 것일 뿐이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군데, 두세 군데에서 받은 견적서를 저희 체크파이낸스에 와서 분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가 리베이트가 몇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체크파이낸스를 통해서 분석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적이 리베이트가
진짜 없는 견적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 견적으로 차를 구입하시면 돼요. 예, 체크파이낸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금융을 이용해서 구입하신다 그러면 꼭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방법 중에 요새는 브랜드들이 재고가 넘쳐나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재고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BMW X7도 제가 뭐 현재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X7도 막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보면 전국의 많은 영업사원들하고 컨택을 하다 보니까 재고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요. 에이전시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영업사원이 어떤 고객을 6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X7을. 차가 출고되기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차를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차로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리스는 명의가 리스 회사로 등록이 되잖아요. 개인 명의가 아니죠. 리스로 이 차를 그 계약해놓은 고객인 것처럼 해서 리스로 차를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들한테 정보를 주죠. X7 뭐 어떤 모델 흰색 차량 지금 재고 한 대 떴다. 요거 이번 달에 바로 진행 가능한 고객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에이전시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6개월 동안 어찌됐건 기다려온 재고인데 고객이 해약을 했더라도 자기가 팔고 싶겠죠. 그래야 실적이 생기고 뭐 수당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바로 손님이 붙어서 출고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들한테 연결을 합니다. 이런 에이전시들은 또 X7을 문의한 고객들의 DB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겠죠. 사장님 지금 X7 한 대가 떴는데 리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런 덩어리 큰 차들은 리스가 많죠. 리스로 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소비자의 니즈가 완벽하죠. 소비자는 이 차를 빨리 사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키를 이 에이전시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를 견적을 줄 때 리베이트를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더라도 어차피 고객은 잘 모르고요. 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재고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딴 데를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막 5% 10% 이렇게 리베이트를 넣어서 이 차를 판매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차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 견적이 조금 비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출고 바로 인도. 제가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전 6인승 하고 싶은데 저 전시장에 알아봤더니 재고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인도가 된대요. 그럼 여기다 문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다른 차 한번 검색해 볼까요? 530 요새 2가 뭐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도 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리스, 장기의 특판, 리스, 다 이런 회사들이죠. 여기도 제목은 이렇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에이전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530E에 대한 소개를 하고 사업자 리스, 장기 렌트 이런 소개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들이 이런 재고를 영업사원들을 많이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와 연동해서 이런 금융을 홍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파이낸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체크파이낸스는 들어와 보시면 견적 분석 요청을 누르시고 이용 방법을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견적 분석을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이름하고 뭐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견적서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리베이트가 얼마가 들어있고 금리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구입하실 때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수입차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